Hola Angelito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앙헬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스페인어 공부 관련한 콘텐츠를 가져와 봤습니다. 매주 다양한 주제 영상을 다루니까 재밌죠?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나의 스페인어 공부 연대기라는 주제를 다뤄볼 거예요. 약 3년 반 전부터 오늘까지 쭉 꾸준히 이어왔던 제 스페인어 공부를 연대기별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하게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가면서 공부를 했고 또 어느 정도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동안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을 써서 스페인어 공부를 이어왔는지 말씀을 드려서 스페인어를 아직 안 배우시는 분들이나 막 배우기 시작하신 분들, 중급 이상이지만 살짝 정체를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아 이렇게도 스페인어를 공부할 수 있구나, 뭐 요 정도의 약간의 도움이라도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3년 반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공부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서 모아놨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두 파트로 책들을 좀 쌓아놨는데요. 이거는 제가 2015년 2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2017년 3월 16일 군입대하기 전까지에 썼던 공부 자료들이고, 이건 군입대 이후에 모았던 공부 자료들입니다. 이렇게 군입대 전과 후로 나눈 이유는 공부하는 환경과 태도가 정말 상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사회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부할 수 있고 자유도가 굉장히 높죠. 반면에 몰입도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학교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한 가지에 집중해서 이 언어 공부라는 것에만 몰두하기는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군대에서의 생활은 어떨까요? 정말 정반대거든요. 자유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반면에 몰입도가 꽤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에는 점호할 때 번호 세는 거 말고는 입을 안 여는 그런 날도 있어요. 그만큼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한 가지 목표에 전력 투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군대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환경과 제가 갖는 태도가 정반대인 만큼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서로는 각설하고 바로 2015년 2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5년 2월 스페인 여행에서 막 돌아온 앙헬은 어떤 공부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사설 학원이었습니다. 이렇게 5권이나 되는 기초 문법책을 학원에서 뗐습니다. 여행을 갔다 와서 바로 복학을 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학원에 가서 한 달에 4번 정도 수업을 했고 요 책 한 권씩을 한 달에 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학원에서 처음 스페인어를 배웠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어요. 그 언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문법부터 배우는 게 정상인데 학원에서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문법을 다루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이 안 됐고 일방향적인 좀 딱딱한 수업이다 보니까 막 흥미있게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것 같고 단기간에 막 성장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스페인어 공부의 첫 발을 떼고 다음 학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열린 스페인어 수업을 신청했어요. 초급 스페인어 1 이라는 수업이었고요. 이미 학원에서 배웠던 기초적인 문법과 더불어서 좀 디알로그 형식, 대화 형식의 수업이 많아서 너무 좋았고, 일주일에 2번의 강의를 듣고 한 번은 랩 수업이라고 해서 이제 원어민 선생님하고 조금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었거든요. 처음에 학원에서 조금 스페인어에 대한 흥미를 잃을 뻔했는데 다시 스페인어에 대한 흥미를 찾게 해주는 그런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학기에 바로 이어서 초급 스페인어 2, 뭐 단계 밟아야죠. 과거, 불완료 과거, 접속법, 조금 더 발전된 문법을 다루는 초급 스페인어 2라는 수업을 들었고요. 이때부터 조금씩 스페인어 공부에 욕심이 생겨서 어휘책도 하나 샀어요. 뭐 수준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도시, 업무, 쇼핑, 자연, 스포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별로 단어들이 나와 있어서 전반적으로 여러 분야의 쉬운 단어들을 좀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그렇게 1년 정도가 갔고 그 다음 저는 학교에서 또 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참여했습니다. 스페인어과에서 주최한 깜파멘토 데 에스파뇰이라는 캠프였고 뭐 교재들을 쓰긴 했는데 사실 교재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약 1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매일 학교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한 3시? 4시까지
수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막 집중해서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단순히 학교나 학원처럼 그냥 일방향적인 수업이 아니라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고 춤도 추고 음식도 해먹는 약간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스페인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자신감이 붙고 실력이 늘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 흥미를 계기로 또 다음에는 중급 스페인어라는 수업을 또 들었습니다. 너무 막 달리면은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줄 필요도 있잖아요. 이 수업이 딱 그런 수업이었어요. 뭐 돈키호테라든지 스페인 소설, 중남미 소설의 부분을 발췌해서 리딩을 위주로 하는 수업이었고요. 책에 나와 있는 그 소설에서 발췌된 부분 전체를 여기 보면 시험 공부 한 노트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들을 번역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리딩 실력 향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수직 상승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좀 재미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중급 스페인어 수업을 듣고 나서부터 조금 정체기라면 정체기죠. 공부에 대한 회의감도 들기 시작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런 정체기를 딛고 한 가지에 계속해서 몰입하고 몰두할 수 있으려면 동기부여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걸 스페인 여행에서 찾았어요. 방학이 오면 뭐 10일이든 20일이든 스페인 여행을 계획해서 혼자 떠나기도 하고, 가족들, 뭐 친구들하고 같이 떠나면서 계속해서 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했어요. 스페인에 있을 때는 최대한 스페인어를 많이 써보려고 하고, 이런 표현도 하고 싶은데 저런 표현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감정 공유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페인어를 내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스스로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동기부여를 위해 제가 했던 노력들은 결국 제가 스페인어과의 복수 전공을 신청하기까지 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복수 전공이라는 게 말만 들어도 설레는 거고 2개 가기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부터가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모든 일이 이건 취미로 할 때가 가장 재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복수 전공을 하기 전까지는 스페인어 공부를 즐겼는데 이제 내가 딱 전공생이라는 타이틀을 다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전공생으로서 필수로 들어야 했던 수업, 스페인어 문법이라는 수업을 듣고 거의 바닥을 쳤습니다. 이 Sintaxis de Español, 이 무시무시한 교재를 학교에서 다뤘었는데, 살라만카 대학에서 제작한 원문 문법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이름이 스페인어 문법인 만큼 스페인어 문법을 학원이나 이제 다른 학교의 교양 강의에서 들었던 거랑 다르게 동사, 목적어, 시제 이런 문장의 요소들을 다 막 파헤쳐가면서 공부를 해야 했던 거죠. 억양이 재밌고 표현이 되게 참신하고 이런 재미들을 다 떠나서 이제 완전히 문법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때 당시 제 스페인어 실력에 이 정도의 공부는 사실 너무너무 벅찼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노트에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죠. 너무너무 따라가기 바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스페인어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나니까 내가 진짜 한낱 미물에 불과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좀 색다른 공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만난 게 이 책인데요. 스페인어 초급에서 중급으로 팟캐스트들이 모여있는 팟빵이라는 어플에서 이제 민킴의 스페인어 공부라는 채널을 알게 됐고, 스페인어로 된 짧은 이야기나 대화, 일화들을 다루는 그 채널을 통해서 이 책까지 구입하게 된 거거든요. 민킴이라는 분은 이 책과 팟캐스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따라하고 외우는 그런 학습 방법을 추천하거든요. 저도 그 공부 방법을 따라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외우려고도 해보고 따라하려고도 하다 보니까 듣기나 말하기에 있어서는 조금 실력 향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공까지 하게 됐는데 너무 기초적인 어휘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에 이 어휘책도 하나 더 샀거든요. 한 권으로 끝내는 스페인어 능력 시험 베도스부터 C1까지 레벨이 꽤 높은 책이에요. 책도 역시 테마별로 경제,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테마가 나눠져 있는데 어휘 수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높아서 사실 다 보지는 못했고 앞에 부분만 조금 깔짝대다가 말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 공부하고 다 체화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 수준에 맞는 공부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당시의 수준은 제가 이 책에 전혀 발끝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어갈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제가 군입대를 하기 전 스페인어 공부를 한 과정이거든요. 학원에서 시작해서 학교, 그리고 제가 찾아낸 몇 가지 교재들, 뭐 팟캐스트, 결과적으로 요약하면 사회에서 제가 했던 공부들은 사실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만들어져 있는 무언가를 먹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물론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주체는 저지만 너무 만들어진 자료만 추구하고 이렇게 받아먹는 방식으로 공부하지는 않았나 반성을 합니다. 그럼 제 스페인어 공부의 새로운 막이 열리는 2부죠. 군입대 이후에 제가 공부한 과정들을 소개해 볼게요.